안녕하세요, 여러분. 목포 공공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웹 포토샵 쉽게 배우기 강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보 이미지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직접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포스터나 배너 같은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지만 전문가가 촬영한 이미지를 가져다가 작업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완성한 결과물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미지 선택을 잘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작권의 자유로운, 즉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무료 이미지를 활용하는 방법과 안심 글꼴을 설치하여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 간단한 포스터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작권의 자유로운 무료 이미지를 찾으러 가볼까요?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해 주세요. 그러면 검색 가능한 구글 화면으로 시작이 될 텐데요. 구글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검색이 가능한 사이트라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검색 상자 클릭을 하고 여기에 픽사베이라고 하는 단어를 입력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픽사베이를 입력해 주세요. 자, 픽사베이 입력을 하셨나요? 자, 입력되셨다면 엔터 하겠습니다. 저작권의 자유로운 대표적인 사이트가 이 픽사베이입니다. 물론 이 사이트 말고도 다양한 사이트가 있어요. 저작권 무료 이미지를 검색을 하시면 다양한 사이트가 나올 건데요. 그래도 기본에 해당하는 대표 사이트 하나는 알고 있으면 좋겠죠. 자, 픽사베이 검색되셨죠? 자, 검색 결과에 pixabay.com이라고 하는 주소를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사이트 주소 확인하셨다면 pixabay.com입니다. 자, 사이트 이동할게요. 픽사베이에 클릭. 픽사베이 사이트가 열렸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사용하고 싶은 이미지를 찾아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다양한 주제로 사진들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주제의 사진을 찾으려면 검색어를 입력해서 찾으면 좋겠죠. 자, 여기 검색하는 검색 상자 자리에 클릭을 하고 찾고자 하는 이미지의 검색어를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저는 해변이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자, 해당 검색어를 입력을 해 주신 다음에 엔터. 자, 이렇게 다양한 해변의 이미지가 검색이 되었는데요. 검색되어 있는 이미지 중에 저는 이 음료 사진을 사용을 해볼까 합니다. 여기 왼쪽에 문구를 하나 입력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진을 하나 마음에 드는 거 찾으셨다면 클릭. 선택한 사진이 큰 화면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오른쪽 한번 봐볼게요. 자, 오른쪽 보시게 되면 무료 다운로드라고 하는 버튼 보이시죠? 그리고 그 밑에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처를 안 밝혀도 된다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선택한 사진을 다운로드 해볼게요. 자, 여기 무료 다운로드라고 하는 버튼에 클릭. 등록된 이 사진은 여기 이분이 등록을 한 건데요. 이때 최대 사이즈를 얼마로 등록하느냐에 따라 이 선택 메뉴에 표시되는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와 다른 사진을 선택하셨다면 최대 크기가 다를 수 있으세요. 근데 이 최대 크기로 저장을 하시려면 별도로 이 픽사베이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는 별도 가입 없이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최대 사이즈가 아닌 그보다 한 단계 작은 사이즈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되어 있다면 우리 아래쪽에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자, 다운로드에 클릭.
화면 가운데에 저처럼 다운로드라고 표시된 창이 나타나셨나요? 여기 로봇이 아닙니다 글자에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어서 표시되는 창에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 선택을 해야만 최종적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보통 개인 컴퓨터에서 사용할 경우 처음에만 요구사항이 표시되고 그 다음부터는 로봇이 아닙니다에 클릭하면 바로 체크 표시가 나오실 거예요. 자, 그럼 로봇이 아닙니다에 클릭해 볼게요. 자, 클릭. 그럼 이렇게 또 요구하는 창이 나오는데요. 저는 여기 신호등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랜덤이라서 다른 거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이 아래쪽 타일에서 신호등이 있는 이미지를 찾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신 다음 아래쪽에 확인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체크 표시로 바뀌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체크 표시로 변경이 바로 안 되시고 또 물어보는 창이 나오실 수가 있으세요. 그럴 때는 요구사항에 맞춰서 차근차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체크로 표시가 되셨다면 아래쪽에 다운로드 버튼에 클릭. 다른 이름 저장이라고 하는 화면창이 열리신가요? 자,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하는 화면창 나오셨다면 저장을 원하는 위치를 찾으신 다음 파일 이름을 변경을 하시거나 또는 그대로 활용을 하셔도 괜찮으세요. 겹치는 이름이 없다면 그대로 저장도 가능합니다. 자, 원하는 위치 선택하는 화면창이 안 나오셨다면 이 크롬 브라우저의 특성상 화면창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자동으로 이 다운로드라고 하는 폴더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위치를 선택을 했고요. 아래쪽에 저장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저장이 되었다면 이렇게 화면 왼쪽 아래에 저장한 파일의 이름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즉, 저처럼 위치를 선택하는 화면창이 안 나오신 분들은 바로 이렇게 아래쪽에 저장이 되었다라는 표시로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픽사베이에 등록된 사진을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차근차근 상단에 픽사베이라고 하는 검색 자리에 찾고 싶은 이미지를 검색을 하셔서 또 다른 이미지를 찾아서 저장해 보세요. 이미지를 저장하는 방법을 익히셨다면 이번에는 안심 폰트를 다운로드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상단 주소줄 보이신가요? 크롬 브라우저는 상단에 있는 이 주소줄이 구글 검색 상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검색 사이트를 찾아가실 필요가 없으세요. 이 주소줄에 검색어를 입력해도 구글 검색이 가능합니다. 자, 바로 이 주소줄 클릭할게요. 자, 이렇게 클릭하시면 블록 지정 되시죠. 현재 입력되어 있는 주소를 지우고 우리 공유 마당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입력되셨다면 엔터. 자, 그러면 공유 마당이라고 하는 검색 결과를 이렇게 구글 검색 화면창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공유 마당 검색 잘 되셨나요? 주소가 맞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공유.copyright.or.kr 공유마당 주소입니다. 자, 주소가 정확하시다면 이 공유마당에 클릭. 공유마당 사이트가 나타나셨나요? 그러면 오른쪽 위에를 보시게 되면 안심 글꼴 파일 서비스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안심 글꼴 파일 서비스 메뉴 찾으셨죠? 자, 찾으셨다면 클릭. 이렇게 별도의 화면창으로 열리실 겁니다. 안심 글꼴 파일 서비스라고 해서 글꼴에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적인 이미지를 디자인에 사용하려 하신다면 아무 글꼴이나 사용해서는 안 되세요. 우리가 찾아온 공유 마당이라고 하는 사이트뿐만 아니라
공공누리라고 하는 사이트에서도 같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다양한 폰트를 볼 수 있는데요. 이 각각의 폰트 이름을 보시게 되면 기업에서 제작한 폰트입니다. 즉, 해당하는 기업에서 폰트를 제작해서 무료로 배포하여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올라가서 다시 우리 버튼을 확인해 보실 건데요. 현재 보고 있는 화면은 민간 안심 글꼴이라고 한다면 옆에 공공 안심 글꼴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클릭해 볼게요. 자, 공공 안심 글꼴 바로가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또 다른 폰트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보시게 되면 공공 안심 글꼴은 지자체에서 제작하여 배포하는 글꼴입니다. 그래서 지역 이름으로 되어 있죠. 물론 여기 민간 안심 글꼴이라고 하는 곳에 제공하고 있는 이 폰트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더 많은 기업에서 폰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공되지 않은 폰트는 개별적으로 또 찾아가셔야 되는데요. 다운받는 방법이 이 사이트보다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제공하는 폰트를 사용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폰트를 쭉 구경하시면서 이 안에서 저장하고 싶은 폰트를 찾아 클릭해 주시면 되세요. 자, 폰트를 찾아 하나를 클릭하겠습니다. 저처럼 저장하는 화면창이 나오시는 분들은 원하는 위치를 왼편에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저장을 해주시면 되세요. 네, 저처럼 저장하는 화면창이 안 나오신다면 기본은 이 다운로드라고 하는 위치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운로드 위치로 한번 해볼게요. 위치 선택하셨다면 저장에 클릭. 자, 보시면은 아래쪽에 다운로드가 완료되면서 해당하는 폴더의 이름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zip이라고 하는 압축 파일로 저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압축된 파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대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압축을 풀어야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잠시 인터넷 화면창은 우리 최소화해서 창을 잠깐 아래로 내려놓고 다운로드한 폰트 파일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원하는 위치에 저장을 하셨다면 그 위치를 찾아가시는 거고요. 혹시나 저장하는 위치 선택하는 화면창이 안 나오셨다 그러면 저처럼 바탕 화면에서 내 PC를 찾아주시면 되세요. 자, 내 PC 더블 클릭, 그 다음 다운로드 폴더 찾으셔서 더블 클릭. 자, 그럼 이렇게 저장한 압축 파일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처럼 노란색 폴더에 지퍼가 채워져 있는 상태다 그러시면 별도의 압축 프로그램이 없는 기본 상태입니다. 별도의 압축 프로그램을 설치하셨다면 저하고 모양이 좀 다르실 수 있으세요. 기본적으로 압축을 푸는 방법은 해당 압축 폴더에서 마우스 포인터를 맞추신 다음에 우리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세요. 그럼 나타나는 메뉴 중에 압축 풀기라고 하는 메뉴를 찾으시면 되시는데 기본적인 메뉴는 압축 풀기입니다. 근데 저처럼 노란색 폴더 모양이 아닌 다른 모양의 압축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시면 해당하는 폴더 이름 뒤에 압축 풀기라고 하는 명칭이 추가로 붙어 있을 겁니다. 그걸 찾아서 클릭해 주시면 되세요. 자, 압축 풀기에 클릭. 그 다음 나타나는 화면창에 압축 풀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압축이 되어 있는 것과 압축이 풀려 있는 것의 차이는 이렇게 해당하는 폴더 창에 압축 풀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가 없는가로 구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압축을 푸셨다면 같은 다운로드나 또는 해당하는 위치에 압축이 풀려 있는 폴더가 나타났을 겁니다. 자, 압축 다 풀으셨나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다운로드한 이미지와 폰트를 활용해서 픽슬러 사이트에서 이미지 편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최소화했던 크롬 브라우저를 다시 열고 픽슬러 사이트로 이동을 해주세요. 픽슬러 사이트로 이동하셨나요? 자, 그럼 우리 픽슬러 X를 선택하여 작업 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픽슬러 X에 클릭. 그 다음 이미지 열기를 클릭해서 다운로드한 이미지를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자, 이미지 열기에 클릭. 우리 다운로드한 이미지 찾으셔서 클릭하신 다음 아래쪽에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자, 이렇게 다운로드한 이미지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텍스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왼쪽 도구 모음에 우리 텍스트 추가 메뉴 찾으셔서 클릭. 평범한 스타일의 글자를 표현하려 하신다면 텍스트 추가라고 하는 단추를 클릭하시고, 화려한 스타일의 글자를 표현하신다면 여기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스타일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세요. 저는 이 스타일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드는 스타일 하나 클릭해 주세요. 자, 이미지 안에 이렇게 해당하는 텍스트가 추가되었다면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하신 다음 적당하게 조절점을 움직여서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기 조절과 위치 이동이 되셨다면 여기에 작성되어 있는 텍스트 문구를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해당하는 레이어 창에서 해당 텍스트 레이어를 찾으시면 되시는데, 현재 제가 선택한 스타일은 상당히 많은 레이어를 사용하고 있네요. 해당 글자를 정확하게 찾아서 선택하시거나 또는 이미지 안에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한 텍스트의 수정을 위해서 우리 왼쪽 메뉴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텍스트 수정 가능한 메뉴 보이시죠?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문구 대신에 다른 문구로 수정을 할 건데요. 영어가 아닌 한글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폰트를 변경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폰트 메뉴를 클릭할게요. 자, 폰트 메뉴에 클릭. 현재 나와 있는 이런 폰트들은 다 영어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클릭을 하셔도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한글은 한글에 맞는 폰트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자, 이렇게 폰트를 선택하는 메뉴의 가장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우리 Add Local Font라고 해서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이 확인되실 겁니다. 자, 아래쪽에 폰트 추가 버튼 찾으셨다면 클릭. 그럼 열기 창이 이렇게 열리는데요. 우리 저장한 폰트 찾아가야겠죠. 자, 그래서 저장한 위치, 저는 다운로드 위치에 저장을 했습니다. 여기 왼편의 탐색 부분에서 다운로드에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폰트 폴더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건데요. 압축되어 있는 건 사용하실 수 없으세요. 압축이 풀려 있는 폰트의 폴더를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두 종류의 파일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 PC는 이 트루 타입 글꼴이라고 하는 파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픈 타입 글꼴이 아닌 트루 타입 글꼴을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자, 파일 클릭하신 다음 아래쪽에 열기를 클릭합니다. 자, 그럼 폰트를 선택하는 화면창에 가장 맨 위쪽에 방금 추가한 폰트의 이름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당하는 폰트의 이름을 찾아서 클릭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해당하는 이미지에서 이렇게 변경되는 거 확인 가능하실 건데요.
바로 변경이 안 되셨다면 다시 폰트에서 클릭을 하신 다음 해당하는 폰트 이름에 클릭을 다시 하시면 되세요. 자, 그럼 한글에 입력되어 있는 값이 지금 변경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상자의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글자가 다 안 보이고 있네요. 자, 조절점에서 약간 크기를 움직여서 해당하는 글자가 다 보이게끔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는 선택한 스타일에서요, 글자가 별도로 하나가 또 있습니다. 즉, 그림자라고 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같은 글자를 2개 입력한 후 겹쳐 놓았어요. 자, 그래서 동일하게 한 번 더 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자, 레이어 창에서 해당하는 레이어를 찾으신 다음 다시 한번 텍스트를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폰트도 변경을 해야 되겠죠? 자, 동일하게 한글 폰트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이즈를 조절한 다음에 해당하는 위치에 적당하게 배치를 한 후 글자를 잘 어울리도록 겹쳐 놨습니다. 자,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영문 폰트 외에도 한글 폰트를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멋진 문구를 작성하실 수 있으세요. 자, 입력되어 있는 이 글자의 색상을 변경하려면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우리 왼편에 나오는 텍스트 수정 메뉴에서 칠하기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입력되어 있는 글자를 이렇게 다른 색으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는 아래쪽으로 메뉴를 움직여서 내려가 보시면 이 글자에 줄 수 있는 추가적인 메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커브라고 해서 제공하는 메뉴는 글자에 이런 식의 곡선에 약간 기울임을 주실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이 메뉴는 글자 뒤에 이렇게 배경으로 들어가는 형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웃라인이라고 하는 효과는 글자에 가장자리 테두리를 주는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림자라고 하는 효과는 글자 뒤에 이렇게 겹쳐서 나타나게끔 해주는 효과인데 이 그림자 메뉴에서 직접 색상과 거리를 선택해서 효과를 주시는 것도 있지만 또는 이처럼 2개의 텍스트를 입력해서 겹쳐서 그림자 효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해당하는 이미지 안에 텍스트를 추가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자르기라는 작업을 더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첫 시간에 자르기 배우셨죠? 자, 왼쪽에 자르기 메뉴 찾아서 클릭, 그 다음 종행비 선택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행비 선택을 클릭하시면 기본적으로 1:1 규격에 해당하는 프리셋으로 선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 1:1 규격은 일반적으로 인스타그램에서 포스팅할 때 많이 활용하는 규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당하는 위치를 적당히 조절하신 다음에 아래쪽에 적용을 클릭해서 자르기를 하시게 되면 1:1 규격의 인스타그램에서 포스팅하는 이미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럼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